네, 안녕하십니까. 플랜 IT 오늘 내부 업무망과 외부 인터넷망을 분리하라. 요즘 이제 망 분리가 되게 큰 이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2월 18일서부터 망 분리 의무화가 이제 유예기간도 끝나고 이제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안 전문가이신 아이벤콜의 최용 차장님 모시고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제 이런 이제 망 분리법이 이제 의무화까지 된 거는 되게 어떤 그 보안에 대한 위협이 증대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어떤 정보가 유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내부 정보고 외부 정보, 고객 예. 정보 간에 그 유출되는 어떤 경로가 네. 몇 가지 있을 것 같은데, 그 경로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어떤 식으로 유출되는지. 네. 네. 그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왼쪽에 있는 것이 사실 내부 이제 자에 의한 사실 그 지금 현재 일하고 계시는 현직 이제 임직원분들이죠. 네. 임직원분들에 의해서 유출되어 있는 적발 실태에 대해서 국정원에 가면은 산업기술 유출 현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나와 있는 것이고요. 결국엔 전현직 이제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유출을 하죠. 합치면은 62%, 17% 합치면 여긴 이제 80% 정도가 네. 전현직 임직원들에 의해서 유출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유출 동기 기술이네요. 이게 기술 쪽의 자료들, 하이테크 쪽에. 예, 주로 맞습니다. 하이테크 쪽 자료이고요. 주로 해당되는 것이 이제 기업의 기밀 문서라고 할 수 있는 개발 문서, 특허 네. 문서, 뭐 이런 도면 관련 문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외부 이제 해커에 의해서. 사실 지금 들어와서 보고 계시는 분도 요 회사에 뭐 네. 임직원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은 아니면 계열사라든지. 예, 계열사라든지요. 제가 사실 요거는 그냥 쓴 게 아니라 그 신문에 나와 있는 내용, 동아일보 네. 내용입니다. 내용을 네네네. 캡처해서 올려놓은 거니까 너무 기분 나빠. 그래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예. 사실 저희가 사실 외부 위협인 해커의 위협, 그다음에 내부 위협인 임직원의 위협에 대해서 네. 굉장히 많이 지금 기업의 기밀 정보라고 할 수 있는 뭐 개발에 관련된 문서, 도면 문서, 네. 그다음에 고객의 정보가 많이 지금 현재 위협에 놓여 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이건 좀 사실 망분리하고는 좀 네. 약간 다른 얘기지만 예. 여기 이 기사가 나왔으니까 네. 저도 기사를 봤으니까 네, 얼마 전에 몇 달 된 것 같은데 SK컴즈가 네, 그 1심에서 예, 뭐 일단은 그 각 소송한 사람들한테 네. 1인당 한 20만 원씩 예.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고객정보 유출로 인해 가지고.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에 이제 소송 건 사람들이 제 기억에 몇백 명, 몇천 명 될 것 같던 것 같은데. 예. 네, 그러면 사실은 이게 해당자들은 되게 많잖아요. 네. 몇 천만 명, 1,500만 명인가요? 그 유출된 네. 게?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한 20만 명 곱하기 1,500만 원, 몇 천만 하더라도 몇 조가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 SK컴즈가 그거를 의무적으로 다 몇 조를 배상을 해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 배상한 사람들, 요번에 승소한 사람들만 몇 천만만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중에 보고 있다가 또 소송을 걸어도 되는 건지, 네. 그거 좀 얘기해 주실까요? 네. 예, 제가 변호사는 아니지만 왜냐면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큰 위협이 네. 될 수도 있거든요. 예, 네. 그럼요. 제가 변호사는 아니지만 저희 법무법인하고도 같이 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네. 저희가 개인정보보호법 관련돼서도 컨설팅도 많이 해드릴 때 법무법인하고 어떤 법의 적합성 이런 부분도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변호사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사실 지금은 뭐 얼마 되지 않는 인원이 1심 판결에서 결국엔 약 2년 정도 걸렸죠. 그래서 네. 1인당 20만 원의 배상을 판결을 받아냈죠. 그리고 만약에 2심에서 이제 확정이 된다면 1인당 20만 원씩 물어주게 되는 거고요. 네. 일단은 소를 제기한 사람들에 한해서 20만 원씩 물어주게 됐지만 나머지 이제 3,500만 명의 나머지 사람들이 3,500만 명이 되니까? 예, 맞습니다. 와. 네. 3,500만 명의 나머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도 똑같은 이제 만약에 소송을 진행을 한다면 앞선 판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네. 빨리 혹은 회사에서 어차피 질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이제 협상을 시도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뭐 변호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잠재적으로 봤을 때 3,500만 명에 이야. 20만 원씩 잡으면 한 7조 정도다라고 네. 지금 예상만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냥 정말 그렇게 되면은 우리 상품권 받아가지고 네. 귀찮으니까 깡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거 소송깡도 나올 것 같은데. 실제로 그래서 네. 소송 이런 정보 유출이 된 다음에 바로 소송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예전에는 뭐 참여 비용이 10만 원 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비용은 20만 원, 뭐 40만 원, 네네. 뭐 100만 원 이래서 부풀려서 얘기를 많이 했지만 배상 금액이 사실 작죠. 네. 20만 원, 뭐 10만 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뭐 얘기를 하면 지금
아예 그 단체 소송 카페가 만들어지고 네. 단체 소송 카페에서 10,000원 내지는 무료로 뭐 그 소송을 진행을 하겠다. 요즘 뭐 카톡이다 소셜이다 해가지고 연결되기가 쉬우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그런 것도 오히려 더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소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네. 어쨌든 그 해당 카페에 가입을 하고 해당 카페에서 변호사 만나지도 못한 변호사라고 주장하시는 분한테 결국엔 제 개인 정보를 또 네. 제공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실 조심하셔야겠네요. 예, 많이 조심하시고 소송도 하는 것도 많이 좀 고민도 하시고 네.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심도 있게 얘기할 망분리 쪽은 네. 이 왼쪽에 이제 어떻게 보면 내부자에 의한 기술정보 네. 유출이라든지 아니면 네. 외부자에 의한 네. 개인정보 유출. 예. 오른쪽이 해당되는 거죠, 지금 이것이. 오늘 망분리는 어떤가요, 이게? 양쪽 왼쪽도 해당됩니까? 사실 뭐 양쪽도 다 해당이 되지만 그래도 네. 약간 그 오른쪽이 더 그러니까 외부 해커로부터의 위협으로부터 네. 이제 고객의 정보를 지켜라라고 음. 하는 것이 더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것의 이제 망분리법을 알아보는데 네. 여기 보면 특이한 게 그 맨 왼쪽에 네. 보면 이제 국가공공기관 망분리 지침 해가지고 국정원에서 네. 예, 맞습니다. 2007년 4월달에 망분리가 지침이 나와 있네요, 보니까. 예, 맞습니다. 네, 이건 뭡니까? 네. 그때 당시에는 사실 앞서서 계속 망에 대한 분리된 요건은 많이 있었고요. 한국에서만 좀 특별하게 법령으로 아예 이제 지정을 해서 네. 망분리를 강제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미국이라든지 이런 곳은 협회라든지 단체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망분리하고 비슷한 솔루션을 이미 도입을 해서 구축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VDI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네. 자신들이 스스로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정보 유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도 있죠. 네. 그래서 한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정원에서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규제 기관이 이제 국정원이 됐고요. 그래서 물리망분리를 먼저 내세웠고요. 네. 그래서 물리망분리 2007년부터 진행을 해왔었고 이제 물리망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라인도 회선도 2개 이어야 되고 뭐 거기에 따른 네트워크 인프라 기반도 네. 2가지로 그리고 운영도 양쪽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PC도 역시 마찬가지로 2개로 네네. 써야 되고 그러면 공간이 2배로 들어가고 에너지 그렇죠. 네, 소비도 2배가 더 우리나라가 뭐 계속 지난 여름에도 작년 여름에도 그랬지만 전력이 그렇게 썩 그 풍족한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지난 정권에서 주장했었던 녹색 성장 부분에서도 많이 좀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그런 부분도 감안했고 그래서 2010년도에 논리망분리 부분에 있어서 실시를 이제 저희 냈습니다. 네. 그래서 2010년 이후에는 지금은 사실 그래서 물리망분리에 대한 수요도 있지만 논리망분리도 많은 기업에서 지금 고민하고 계시고 네. 도입을 예정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게 맨 오른쪽이면 정보통신망법 이제 개정돼가지고 올해 2월 18일서부터 이제 발효가 된 네. 그 이것의 대상이랄까요? 네. 그 뭐 대기업 아니면 어떤 뭐 대상 기업들 군들이 이거 대상에 해당되는 건지. 네. 그 망법의 시행령에 보면 시행령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15조 부분에 보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쪽에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최근 3개월 동안에 보유 이용하고 있는 그 고객의 정보, 그러니까 개인 정보가 100만 건 이상, 혹은 전년도 정보통신 서비스 매출액법이 100억 이상, 네. 그러니까 오합니다. 혹은 네네. 양쪽. 근데 그 우리가 매출을 또 딱딱딱 정보통신 구분. 매출로 딱 구분이 잡기 쉽지 않잖아요. 예, 그렇죠. 네. 쉽지가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확실하게 기준점이라고 하는 건 우리 회사가 과연 보유하고 있는 고객 정보가 100만 건이 넘느냐 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제 인터넷 망을 분리하는 거는 거기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객 정보가 100만 명이라면은 거의 좀 B2C 쪽을 하는 기업이기. 예, 공시가 B2C라든지 리테일 쪽이라든지 네. 유통 쪽, 예, 그렇죠. 네. 텔레콤이라든지 이런 데는 당연히 뭐 해당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고객 정보가 100만 명 이상을 갖고 있는 기업에 네, 모든 전 직원이 다 해당되는 건지, 네. 아니면 어떤 사람 특정 부류의 사람들이 해당되는 건지 어떤가요? 네. 그것이? 전 직원이 다 해당되지는 않고요. 지적하신 대로 네. 사실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개인정보 취급자의 PC가 가장 중요한 망분리 대상이 되고요. 네. 그 외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직접 접근을 해서 권한을 설정을 할 수 있다든지 설정을 변경을 할 수 있다든지 네. 이렇게 되는 IT 관련 인력, 뭐 DBA라든지 네.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든지 뭐 이런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당이 된다고 볼 수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권한이 세신 분들이네 좀. 예,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아까 뭐 물리적 망분리에 대해서는 잠깐 네. 말씀해 주셨는데
논리적 망분리도 보니까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예.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그 좀 구분 좀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네, 건지? 네. 물리망분리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인프라 환경을 그러니까 그 두 개로 계속 쓰는 네, 겁니다. 네. 굉장히 도입 비용이라든지 운영 비용 면에서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고객분들이 요즘에 이제 논리망분리 많이 하고 계시고, 논리망분리는 서버 베이스드 컴퓨팅으로 해서 SBC 방식과 클라이언트 베이스드 방식으로 해서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네. SBC 방식으로 가게 되면 서버 팜을 구축을 해서 우리는 개개인에게 인터넷을 혹은 업무 영역에 대해서 네. 가상 환경으로 지원하는 형태다. 네, 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CBC 방식으로 가게 되면 최대한 지금 가지고 있는 사용자의 PC의 자원을 네. 많이 활용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특정 에이전트 내지는 소프트웨어를 직접 배포를 해서 네. 거기서 그 에이전트를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에이전트가 하드웨어부터 시작해서 모든 레이어를 다 가상화로 만들어서 새로운 OS를 아예 설치하게 하거나 혹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OS를 네. 이제 그 약간 공유하는 거죠. 공유해서 새로운 인터넷을 위한 OS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네. 커널 레벨 가상화, 어플리케이션 레벨 가상화, 뭐 하드웨어 가상화 여러 가지 네. 방식으로 부르고는 있지만 어쨌든 CBC 기반의 가상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CBC 하면 뭐 저도 맥북을 쓰고 있는데 네. 맥 보면 좀 윈도우하고 네. 맥OS 다 쓰셨거든요. 예, 네. 예. 뭐 그런 거 유사한 개념이라고 볼 수도 예, 있겠네요. 유사한 개념인데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부팅하실 때 멀티 네네. 부팅을 선택을 하시는 것이고요. CBC 기반에서의 망분리 가상화는 같은 지금 부팅되어 있는 상태에서 두 개의 OS를 듀얼 형태로 동시에 액티브 앤 액티브 네네. 상태로 항상. 예, 항상 네. 그렇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면 업무용, 인터넷용 그때그때 막 체인지가 해야 되니까. 예,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좀 자세하게 이제 SBC하고 CBC 방식 한번 네.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이제 서버 기반 망분리 방식 하면 이것은 그럼 요즘 우리가 만약에 데스크탑 가상화도 네. 그 개념도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어떤가요? 맞습니다. 예. 망분리에서 이제 요구하고 있는 음. 그 요건들이 좀 있습니다. 뭐 트래픽이 섞이면 안 되고 네. 중간에 암호화된 상태로 외부로 이렇게 통신이 되어야 되고 그 사이에 어떤 자료들이 오가면 안 되고 몇 가지들이 있는데요. 네. 예, 그것들을 만약에 준수하게 된다면 기존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VDI 솔루션을 만약에 고객사에서 가지고 계시다면 그걸 이용해서 망분리를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이게 여기 상단에 네. 상단 중앙에 보면 도표에 보면 업무 접속용 VM, 네. 인터넷 접속용 VM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이제 서버 사이드에서 네. 업무용과 인터넷용이 외부 인터넷용이 딱 구분이 되는 거군요. 예. 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네. SBC 방식은 일단 서버팜이 준비가 되어야 되고요. 그 서버팜에서 제가 원하는 이제 인터넷을 하거나 혹은 인트라넷을 한다든지 어쨌든 해당되는 그 가상 환경을 다 저한테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지금 있는 PC를 쓰게 되면 이 PC는 아무것도 저장이 되지 않는 상태. 싱 클라이언트. 예,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신 클라이언트 상태가 되고 제가 로그인을 하거나 부팅을 하게 되면 네. 그러면 제가 볼 수 있는 건 이제 두 개의 아이콘 정도만 보입니다. 하나는 인트라넷 업무 전용 가상 오케이. VM이 보이고 네. 그 옆에는 이제 인터넷 전용 VM이 네. 보이죠. 그럼 제가 지금 당장은 인터넷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인트라넷 전용 VM을 클릭을 하고 들어가면 다시 또 네.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물어보게 되고요. 그렇게 들어가면 거기서 열리는 모든 익스플로러 관련된 거라든지 어플리케이션은 다 업무 영역인 옆에 보시면 네. 기업의 정보, 고객의 정보, 기밀 정보 쪽으로 접근이 가능하고요. 네. 거기서 업무를 수행을 하고 관련된 내용을 제가 만든 문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장을 하게 되면 그 SBC 환경 속에 있는 스토리지 안에 저장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버 사이드에. 예, 맞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제 클라이언트에는 그 어떤 것도 저장이 되지 않는 네. 형태가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넷이 갑자기 하고 싶어진 거죠. 그래서 다음이나 네이버 나가서 뭐 뉴스도 좀 보고 이제 트렌드가 어떤지도 좀 알고 싶다. 네네. 신문도 좀 이제 검색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반대편에 있는 인터넷 전용 VM을 한 번 더 띄우는 거죠. 그래서 그 VM을 통해서 오로지 인터넷만 네. 되는 것이고 만약에 외부에 해커라든지 바이러스가 침입을 한다 하더라도 반대편에 있는 업무 접속용 그 운영체제는 존재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외부의 인터넷을 접속해 가지고 예, 뭐 웹메일이라든지 예. 외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네, 거기서 내 서버에 있는 데이터, 네. 데이터를 업로드한다든지 그건 못 하는 겁니다. 네, 할 수가 없습니다. 아. 네. 아예 인터넷 전용 그 OS로 VM으로 들어가게 되면 네. 거기는 전혀 다른 IP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인트라넷으로는 통신이 전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데이터
이쪽에 억세스 안 되는군요. 예, 아예 서로 컴퓨터로. 상호 이렇게. 통신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그 보안 관점에서 보면 네. 이제 망분리도 되면서 네. 되게 어떻게 보면 더 이제 내부자 기밀 유출이라든지 예. 그런 것이 더 좋잖아요. 아,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야 이게 서비스 컴퓨터 이게 망분리가 최고네. 네. 이게 최고네. 네. 근데 이것도 뭐 단점이 있습니까? 이것도 어떤? 네. 그 이제 SBC 방식을 가지고 계신 벤더에서 주장하시고 이야기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논리적으로 완벽한 네네. 물리 분리 방법과 똑같다라고 음. 얘기를 하세요. 네네.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네. 예. 근데 이제 단점으로 들자면은 역시 비용이 비싸다는 것이죠. 서버팜이라든지 네. 또 뭐 네트워크 쪽에 예, 서버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네트워크부터 시작해서 인프라는 어쨌든 더 들어가는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성능입니다. 아 성능. 예, 그래서 도면 아까 제가 내부자 유출을 도면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도면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개발 문서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굉장히 고성능을 요구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을 많이 쓴다는 것이죠. 네. 근데 가지고 있는 저한테 자원을 할당받은 과연 이 VM이 버추얼 머신이 과연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을 돌리고 이전에 제가 로컬에서 피지컬한 환경에서 돌렸던 성능을 과연 내줄까? 사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서버 SBC 관리자는 계속 무한한 자원을 계속 그 사람을 위해서만 또 할당을 해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관리 비용적인 측면을 봤을 때 아. 어쩌면 물리로 가는 것이 비용이 더 싸게 될 수도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사실 많은 고려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년치가 합치면 아예 PC 하나 사는 게 더 나을 수 있다.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제 SBC로 갔을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확장성에 대한 그다음에 이 SBC 서버팜 하나가 서버가 죽으면은 엄청난 재앙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HA 그러니까 이중화에 대한 어떤 구성 방안도 반드시 고려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다음 이제 클라이언트 베이스드 네. 망분리 쪽에 예. 자 이거는 이제 얼핏 생각할 때도 뭐 아까 서버 망분리보다는 되게 비용은 저렴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관리하는 게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사실 PC가 몇 예. 대야 이거 클라이언트가. 예. 클라이언트 베이스드 컴퓨팅에 이용한 네. 이제 망분리 솔루션 방식은 기존에 알고 계시는 기존의 보안 솔루션을 다 쓰고 계시잖아요. 네. 하다못해 안티바이러스 제품 하나라도 꼭 쓰고 계실 거예요. 안티바이러스 에이전트가 1000개를 배포를 하면 1000개를 다 네.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하고 똑같은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에이전트를 일단 배포를 해야 되고 그 에이전트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커널 기반의 가상화, 어플리케이션 기반 가상화 혹은 하드웨어 전체를 뭐 이렇게 가상화를 해서 어쨌든 OS를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네. 어쨌든 제가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 머신, PC를 자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OS를 하나 더 띄우는 것이고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제가 로컬 OS는 그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네. 이 로컬 OS 상에서는 익스플로러 띄우면 얘는 이제 제가 인트라넷으로만 접근이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 경비 처리 시스템으로 접근한다든지 네네. 혹은 우리 회사에 들어와 있는 교육 정보라든지 이런 쪽으로 교육을 이러닝으로 네네. 교육을 받는다든지 이런 쪽으로 접근이 가능한 것이고요. 제 로컬 PC에서 익스플로러 띄워서 다음이나 네이버로 나가려고 할 때는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에이전트로 설치해서 OS를 하나 더 만들어 놓은 네. 가상 OS를 하나 띄워서 거기서 네이버나 다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전 SBC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SBC는 모든 업무가 서버 파매에서 이루어지고 제가 만들어 놓은 문서라든지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이 서버 팜에 저장이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는 여전히 제 로컬 PC에 어떤 제가 만든 데이터라든지 기업의 혹은 고객의 정보가 제 로컬 PC에 저장이 된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클라이언트 베이스로 할 때는 망분리로 할 때는 뭔가 이 망분리 이외에 네. 뭔가 기밀 문서라든지 네. 그런 것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좀 막을 만한 네. 뭔가 제어 장치가 좀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보안이. 예. 그래서 가장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큰 게 이제 내부자가 결국에는 그렇죠. 예. 네. 결국엔 빼나가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단순 실수 내지는 뭐 의도된 상태에서 빼나갈 수 있기 때문에 네. 매체 제어라든지 DLP라든지 그다음에 DRM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이제 도둑을 맞는 거죠. 도난을 당하는 거죠. 네네. PC 자체를. 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디스크 전체에 대한 어떤 아. 암호화 솔루션 내지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네. 대로 DRM 아. 솔루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업의 환경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솔루션도 어느 정도 분석을 한번 해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SBC로 갈 것이냐, 네. CBC로 갈 것이냐, CBC도 종류에 따라서 좀
아니면 고민하셔야 될 뭐 것 같습니다. 아까 물리적 망분리하고 뭐 논리적 망분리를 같이 하이브리드로 쓸 거냐 뭐 이런 그렇죠. 것도 있을 수 있겠군요. 예. 그죠? 네. 오히려 기업에서는 네. 물리망분리에 대한 굉장한 수요가 없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국정원에서 2010년도에 네. 논리망분리에 대해서 CC 인증을 해줬거든요. 그럴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지만 여전히 물리망분리도 수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공기관이 보안이 되게 중요한데 공공기관 뭐 아니면 뭐 검찰청 뭐 네, 맞습니다. 네. 네. 지적하신 대로 정말 어떤 보안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거는 네. 내가 SBC가 오든 CBC가 오든 돈이 나에게 주는 메리트보다 정말 내가 지켜야 되는 정보의 가치가 네. 훨씬 더 높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물리망분리로 여전히 그러니까 뭔가 국가적인 안이라든지 국가적인 이제 안정성이 좀 저해되는 것은 물리적 망분리가 계속 존재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요즘 이제 얼핏 생각해도 제가 이제 의무화가 됐으면 네. 시장에서 네. 수요자들로부터 네. 엄청난 요청과 이런 것이 네. 빗발치듯이 올 텐데 네. 지금 시장에는 어떻습니까? 어떤지 지금. 네. 시장에서는 뭐 이미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안철수 연구소라든지 네. 그다음에 미라지라든지 미라지웍스라든지 그다음에 VM크래프트라든지 그다음에 소프트캠프라든지 네. 이런 쪽에서 망분리 CBC 기반의 망분리 솔루션을 만들어서 내놓은 상황이고 네. 이미 레퍼런스도 한 3-4개 이상 혹은 많이 확보한 곳은 10개 이상 확보한 회사도 있습니다. 네, 네. 네. 근데 대부분 지금 현재 누구 하나 사실 그 시장에서 1등으로 치고 나가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얼마 전에 지난달이었나요? 지난달에 그 전자신문에도 나온 내용을 보면 네. 망분리가 춘추 전국 시대로 가고 있다. 이런 기사 표현까지 나오는 걸 봐서는 네. 현재까지는 조금 아직 CBC 기반 솔루션들이 넘어야 될 산들이 네. 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근데 IBM 입장에서는 좀 네. IBM 코리아에 계시니까 IBM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지 망분리에 대해서 네. 어떤 솔루션 베이스로 가고 있는 솔루션으로만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네. 전체 인프라 관점에서 어프로치하고 있는 건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 규제가 사실 발생을 해서 규제가 먼저 드라이브를 해서 새롭게 생성이 되고 있는 솔루션 시장이지 않습니까? 네. 솔루션도 규제에 의해서 탄생이 됐고 시장 역시도 마찬가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규제에서 드라이브 되다 보니까 그 기존에 가지고 있는 솔루션들하고의 연계 관계라든지 이런 거는 많이 고민을 못 하고 계세요. 네. 기존에 그 하다못해 안티바이러스 같은 솔루션도 쓰고 계실 거고요. 그러면 과연 내가 쓰고 있는 지금 현재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 보안 솔루션들하고 어떤 부분이 중첩이 되고 어떤 부분은 어떻게 연계해서 쓸 것인가. 네. 망분리 솔루션이 들어온 이후에 나는 그러면 운영에 대한 프로세스를 어떻게 잡아 나갈 것인가. 네.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IBM에서는 사실 망분리 솔루션 도입 자체를 그냥 하나의 단순한 솔루션의 도입이 아니라 네. 약간의 SI 성격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고요. 약간 변화 관리 측면도 있는 거고. 예, 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솔루션들하고 보안 솔루션들하고 특히나 더 연관 관계라든지 어떻게 상호 운영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네.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결국엔 이 솔루션을 도입한 이후에는 업무 아까 지적하신 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변화를 그러면 생산성의 저하가 없이 비즈니스 임팩트가 없이 어떻게 가장 안정화된 방법으로 사용자 교육과 관리자 교육을 통해서 안정된 방법으로 구축을 하고 마무리를 할 것이냐 네. 이런 부분이 많이 고민이 되거든요. 네. 좀 더 그 부분을 좀 네. 저 구체적으로 네. 좀 프로세스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예. 여기 보시면은 저희 쪽 IBM에서 이제 결국엔 이렇게 한번 네, 여쭤볼게요. 네, 여기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듣다가 지금 네. 그래 우리 좀 이거 좀 그걸 해야 되는데 네, 하면 이제 연락이 왔어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떤 단계를 거쳐서 어떻게 가는지 이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렇게. 그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네. 모 지금 금융권에서 망분리를 위한 컨설팅을 받으시겠다고 좀 준비 중이세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떤 컨설팅을 준비 중이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제가 그래서 CBC 기반으로 가실 겁니까? SBC 기반으로 가실 겁니까? 네. 물리 기반으로 가실 겁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고민이라서 컨설팅을 받겠습니다. 네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것 왜냐면 같아요. 네. 네. 특히 이제 그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복잡한 그 고용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정직원 계약직서부터 뭐 네. 그냥 일반 그렇죠. 네. 예, 특히 뭐 단기 고용직까지 해서 그렇죠. 많은 이제 고용 관계, 복잡한 고용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하는 업무 환경도 다르죠. 원격지에서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뭐 지방 대리점이나 사무소에서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서울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군데에서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업무 이제를 하다 보면요. 이제 그런 관계 속에서 과연 나에게 가장 잘 적합한 망분리 솔루션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컨설팅을 내시겠다는 거죠. 네네. 저희가 들어가서 고객사 환경을 분석을 하고 뭐 가장 어울리는 환경이 이겁니다라고 딱 이제 찍어드리는데 그 안에는 하이브리드 방식이 될 가능성이 네. 큽니다. 그래서 지점에는 뭐 이렇게 바꾸면 네트워크가 쏠릴 수도 있고 과부하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이쪽에서는 이런 방식을 쓰시고 뭐 아주 중요한 내부의 이런 소규모 기관에서는 소규모 부서에서는 오히려 물리망분리가 더 어울립니다. 네. 물리망분리도 쓰십시오. 이런 식으로 컨설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일단 만약에 저희한테 그 방문이라든지 뭐 네. 상담을 요청을 하시면 일단 기업 환경에 대해서 환경 분석을 먼저 합니다. 네. 환경 분석을 하고 거기에 따른 설계를 하거든요. 설계가 특히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네트워크 IP 체계가 결국엔 이원화가 돼요. 그렇죠. 지금 쓰시고 있는 환경도 굉장히 복잡한 환경에서 쓰고 계시는 경우도 있어요. 직원이 500명, 1000명 넘어가게 되면 IP 환경도 복잡하게 쓰고 계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IP 환경이 또 하나가 또 추가되는 거죠. 네. 그리고 특히나 지방 사무소가 연결이 되는데 과거에는 지방 사무소가 그 지방에서 내려오는 IP 하나 타고 혹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의 라인을 타고 바로 나갔지만 지금은 망분리를 쓰면 다시 모든 인터넷 트래픽이 본사로 몰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본사에서 체크를 해야 되고 모니터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에이전트들이 그렇게 동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네트워크를 과연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변경을 할 것이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 회사에 발생되는 파급 효과가 뭔지, 네. 임팩트가 뭔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설계를 그러니까 조사를 많이 하고 설계를 네.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야, 그리고 요즘 뭐 네. 가상화 때문에도 머리 복잡한데 네. 망분리 때문에 이것도 새로운 환경 아니에요? 네. 접해보지 못했던 그러니까 거죠? 저희가 사실 망분리라는 솔루션은 이제 서비스를 만들어낸 거 이거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있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방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VDI 구축, 네. 그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 구축을 해봤거든요. 비슷한 환경입니다. 네, 네. 새로운 어떤 가상의 환경을 만들어내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디자인도 바꿔야 되고 네네. 고객의 환경에서도 사용자 입장에서도 업무 환경이 변화가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엔 구축 테스트도 저희가 다 같이 해드리고 그다음에 배포 이관 서비스, 안정화 수행을 PM이 전체적으로 다 진행을 하고요. 네. 그 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업무 환경에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결국엔 변화 관리 부분, 네. 그래서 뭐 정책의 수립이라든지 사용자 교육 뭐 이런 부분 저희가 다 네. 이제 맡아서 해드리는. 그럼 이런 것들이 전체 기간이 네. 뭐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네. 대략 한 어느 정도 걸린다고 보시는지. 망분리는 하게 되면 지금 춘추전국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망분리 솔루션을 이제 도입을 시작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실 호환성 부분이 제일 많아요. 네. 왜냐하면 가장 비용 대비 그다음에 이제 라이센스 이슈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라이센스를 마이크로소프트사로부터 이제 좀 더블 차징이라고 해서 이제 또 다른 운영 체제 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OS를 공유해서 쓰는 네. 방식을 많이 써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로컬 환경에 있는 OS와 가상에 있는 OS 환경이 이제 액티브엑스라는 이제 한국이 좀 뭐 한국에서 많이 쓰고 있는 방식이긴 한데 이런 액티브엑스로 이루어진 보안 모듈들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가상의 환경 속에서 많은 호환성에서 좀 오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네. 이런 부분도 좀 많이 거쳐야 되는 좀 넘어야 되는 좀 환경이고요.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트워크 설계 구축, 그다음에 생산성 저하라든지 네. 전체적인 프로젝트 수행 속에서 장애 처리 이런 부분을 다 처리를 해드려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짧게 걸리면 한 3개월 안에 처리를 할 수 있지만 네. 1000명 이상의 대규모로 가게 된다면 저희도 잡고 있는 건 안정화 기간까지 합쳐서 6개월, 그러니까 집중 안정화. 네네. 그다음에 마지막에 남아서 이제 처리하는 과정까지 합치면 한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네. 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나중에 다음번에는 한번 실제로 이제 9개월, 10개월 네, 다 걸린 네. 고객분이랑 같이 네. 나와서 한번 얘기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네. 저희가 만약에 잘 해서 네. 뭐 된다면 그 망분리 컨설팅도 네. 만약에 따게 된다면 네네. 망분리 컨설팅 관련된 내용도 그렇죠. 그런 네, 내용이 같이 사실 한번. 되게 아주 그냥 엑기스잖아요. 네. 어디서
기사라든지 어디 잡지에서 볼 수도 없는 네. 현장감 있는 내용일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이제 질문들 이제 Q&A 시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이제 질문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설문조사도 저희가 할 거니까 설문하실 때 응해 주실 때 여러분들 맨 마지막에 보면요, 지금 오늘 이제 플랜 IT가 이제 다음 달부터는 이제 IBM 온에어로 해서 이제 IBM도 이제 전체적인 이제 이런 방송들이 다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단일 브랜드로 가니까 그 관련해가지고 이따가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거 설문 여러분들 기존의 플랜 IT 들으시면서 이런 점 참 좋았다, 아니면 이런 건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하여튼 그런 것들 솔직하게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변대범님, 정통망법 시행 유예 기간이 언제 종료되었나요? 2월 18일 날, 네, 2013년 2월 네. 18일 날 종료되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김종환님, 한대 PC에 랜카드를 2개 장착하여 사용할 경우 망불리가 되나요? 한 개는 내부, 한 개는 외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네. 네. 임경숙님, 네트워크 장비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야 하는지요? 네트워크도 가상화가 지원된 장비를 사용해서 논리적으로 랜을 나눠도 되는지요? 꼭 장비가 별도로 물리적 분리가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장비가 물리적으로 분리된다는 의미가 많은 분들이 이제 랜카드로 오해를 하시는데요. 네. 랜카드가 결국에는 2장이 꽂혀서 이제 다른 IP 주소 체계를 쓴다 하더라도 네. 해커가 들어오는 OS는 결국에는 하나의 OS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럼 결국엔 제가 10번대의 네트워크를 타고 망을 다른 쪽으로 쓰고 있고 그다음에 192로 혹은 뭐 다른 IP 체계로 쓰고 있다 하더라도 네. 해커가 결국에는 192로 들어와서 점령하는 OS는 같은 OS라는 거죠. 네. 사실 그 OS를 분리하라는 것이 이제 망분리의 주요 개념이기 때문에 랜카드를 2개를 쓴다 이런 거는 많이 어긋나게 되고, 그리고 혹시 논리적으로 이제 네트워크를 분리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더리얼이라든지 이런 특정 그 네트워크를 캡처해서 볼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이런 네.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보게 되면 사실 이게 왜냐면 물리적으로 보시면 하나의 랜 선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안에 트래픽만 논리적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 것이 사실 섞여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럼 그 내용이 모두 다 캡처돼서 다 보이는 겁니다. 그럼 해커가 들어와서 제가 그런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가지고 모든 내용을 갖다 캡처를 한다면 지나가고 있는 데이터를 전부 다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트워크망이 되든, 그러니까 인트라로 들어가는 망이 되든 외부로 나가는 망이 되든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암호화된 방식으로 터널링을 해야 됩니다. 네. 자, 나기무님, 업무용 환경에서 인터넷 자료를 복사나 첨부할 경우 PC에 다운로드한 후에 다시 업무용으로 올려야 하는지요? 원천적으로 망분리가 도입이 되게 되면 매체 제어 기능을 이용을 해서 네. 이제 그 데이터를 외부로 빼는 거는 금지가 됐고요. 그리고 인터넷 OS, 인터넷 전용 가상화된 OS에서는 그러니까 USB를 갖다 꽂는 것 자체가 아예 안 됩니다. 네. 근데 업무를 하시다 보면 꼭 반드시 이제 옮겨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망연계 솔루션이라는 걸 또 도입을 하셔야 됩니다. 망연계 솔루션은 뭐냐면 내가 업무용에서 반드시 써야 되는 문서지만 내가 이러이러한 용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말로 이제 외부 인터넷이 되는 영역으로 옮겨야 된다라고 해서 승인을 요청을 하고 그 해당 데이터를 매니저분이 보시고 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승인을 하는 거죠. 그러면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간 데이터와 그 승인된 내용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제 로그로 원본 기록이 전부 다 되도록 네. 그렇게 구축이 가능합니다. 안평길님, SBC를 사내에서 이용해보니 확실히 보안이 되겠더라고요. 단, 로컬 PC 환경에서 작성한 문서를 SBC 환경으로 전송시키는데 불편함이 따르는데요. 이를 편리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IBM 솔루션에 포함되어 있는지요? 저희 솔루션에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예. 아무래도 아까 이제 SBC 말 때 성능 이슈 말씀하셨죠? 예. 그거하고 이제 네. 인터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송대성님, 공공기관은 무조건 망분리 사업이 구축되어야 하는지요? 공공기관은 무조건. 공공은 무조건이라기보다는 사실 공공은 그 지침의 성격, 그러니까 공공은 참 재밌는 그 고객분이세요. 네, 그래서 네. 어떻게 하냐면
왜 하셔야 됩니까?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공문이 오거나 네. 지시 사항이면은 이제 공무원분들은 무조건 이제 하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원래는 다 하도록 되어는 있지만 위에서 특정 공문이라든지 지시라든지 왜냐하면 네.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는 네. 물리적이 되든 뭐 CBC가 되든 SBC가 되든 왜냐하면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시범 사업으로 되든 아니면은 대상 기관이 되든 위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위에서도 예산을 만들어서 해당 기관이 되고 해당 대상이 되면 네. 그러면 예산을 받게 되면 그렇게 진행을 하시죠. 알겠습니다. 자, 서정욱님, 망이 암호화되면 느리겠고 필수적으로 엑셀레이터 서버가 들어가야 되겠는지요? 망이 암호화가 좋으신 질문이시고요. 네. 굉장히 좀 네, 좋으신 질문이시고 네. 그 보안 게이트웨이라는 것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전용으로 나가게 되는 OS랑 네. 그다음에 보안 게이트웨이를 반드시 거쳐서 둘 사이에는 암호화가 되고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나가게 됩니다. 네네. 당연히 속도 저하는 발생을 하게 되고요. 네네. 액셀러레이터를 현재까지 쓰지는 않고는 있고요.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금 속도 저하가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스태프는 지금 최용 차장님 이메일 어드레스 좀 이렇게 댓글에 해주시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게스트인 최용 차장님 이메일도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질문에 답변 드리겠지만 보다 더 나중에 구체적인 뭐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문의사항 같은 거는 이메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재님, PC가 100대, 200대, 300대 등에 따른 컨설팅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요? 대략적인 기간 문의입니다. 컨설팅은 100대, 200대, 300대 정도면 사실 컨설팅 기간은 굉장히 짧게 되고요. 네. 저희가 들어가서 킥오프하는데 하루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각종 서류라든지 필요한 내용 정보 파악하는데 일주일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아, 네. 거기에 따른 네트워크라든지 안에 보안 운영 환경에 따른 최적의 솔루션 내지는 최적의 환경을 구축하는 데 나머지 일주일에서 한 2주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김지환님, IBM의 솔루션은 하드웨어가 IBM 서버만 가능하다든지 그런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죠? 않습니다. 네네. 예. 자, 그다음에 김수열님, 기존의 VPN을 많이 사용하는 곳에서는 SBC 방식과 CBC 방식 중 어느 쪽이 좋을까요? 이거 굉장히 이것도 좋으신 질문이시고요. 네. 네, 김수현님. 기존에 VPN을 쓰게 되면 이제 보안 게이트웨이라는 사실 또 VPN 역할을 하는 장비를 써야 됩니다. 그렇죠. 상호 연동이 어떻게 되는지도 사실 좀 많은 테스트가 필요하게 되고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지금 현재 딱 SBC냐 CBC냐 그것만 가지고 답해드리긴 힘들고요. 네. 이럴 경우에 사실 SBC로 가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한 형태로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물론 돈이 이제 제약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정주님, IBM이 가지고 있는 솔루션과 대표적인 CBC인 시트릭스와의 차이점, 경쟁이 무엇일까요? 저희가 사실 그 CBC 솔루션은 저희가 직접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네. 다른 얼라이언스를 맺어져 있는 국내 솔루션들하고 하고 있고 SBC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 기반의 가상화 제품을 저희가 글로벌 얼라이언스로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시트릭스하고의 차이점은 시트릭스는 말 그대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SBC 방식으로 소개해드린 제품이 네. 아주 그 전형적인 시트릭스의 방식이라 할 수 있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SBC 방식은 어플리케이션 SBC이지만 어플리케이션 가상화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업무 환경에서는 그대로 쓰면 되고요. 인터넷을 띄워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비 처리 시스템이라든지 그룹웨어로 가는 거 그대로 갈 수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제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띄워서 네이버나 다음을 이제 요청을 했을 때 네이버나 다음이 SBC에 있는 가상화되어 있는 서버가 대신 나가서 네. 받아다가 제 밑에 있는 환경에다 뿌려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별도의 VM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 VM 안에서 그 사용자가 쓰는 건 느리겠네요. 사용자가 쓰는 건 익스플로러만 이렇게 쓰도록 조금 딜레이는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유석주님, 망분리 시 서버 구간과 사용자 구간의 관리자가 다를 경우 VM 사용 관리에 어려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이거는 이런 부분이 문제죠. 서버 구간하고 사용자 구간의 관리자가 다르면 서로 이제 핑퐁을 칠 수가 있는데 관리자 쪽에서 오는 내용은 네. 엄청난 불만과
이제 불평을 갖게 되는 거죠. 느리다부터 시작해 성능 이슈가 가장 많거든요. 네네. 근데 서버 관리자는 사실 그 서버 관리자만의 고충이 따로 또 있는 거거든요. 네네. 이걸 구축하기 위하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가용률을 지금 현재 85% 이상 90% 가까이 내고 있는데 네. 사실 그 정도 가용성을 낸다면 어마어마하게 가용성을 그렇죠.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많은 좀 이렇게 타협이라든지 협의라든지 필요하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기존에 애초에 설계를 좀 잘해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종환님, 근본적으로 PC에 인터넷이 안 되게 하고 인터넷은 외부 전용 PC에 하게 하고 데이터는 이동 장치에 받아서 이동하면 망분리에 해당이 되는 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망분리는 정확하게 제가 저한테 메일을 주시면 네. 제가 망분리의 국정 방침이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경섭님, 업무용과 인터넷 서핑용으로 망분리를 하고자 합니다. 인터넷 네. 서핑용으로는 VDI가 아닌 애플리케이션 가상화를 이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IBM이 보유하고 있는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네, VDI가 아니고 SBC 방식으로 네. 어플리케이션 가상화 방식이고요. 네. 연락 주시면은 제가 관련 소개 자료 내지는 상담 원하시면 상담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김지환님, 라이센스를 공유할 수 있는 OS 공유 환경으로 망분리 솔루션을 구축했을 때 커널 해킹 이슈는 없는지요? 항상 커널 해킹 이슈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각 벤더사에서 커널 해킹으로부터 안전하다라는 내용, 그다음에 일단은 국정원 CC를 가졌다는 것 자체가 네. 어느 정도 보안성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거든요. 네. 물론 높은 레벨을 가지면 가질수록 좋지만 저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해킹 대비 내지는 안전성에 대한 확보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김태식님은 이제 IBM에서 이런 망분리 도입 솔루션을 도입할 때 기업에서 준비하고 체크해야 될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사항이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액티브엑스의 사용, 그다음에 보안 프로그램 사용, 네트워크 디자인, 네. 그다음에 보안 게이트웨이 접속할 때 속도가 얼마나 느려지는지에 대한 네. 여부, 네. 그다음에 장애가 발생됐을 때 장애 처리 절차 뭐 이런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준수님, 관리자가 관여하는 부분이 많아져서 업무량이 많아지는데 그에 따른 대안은 무엇이 어떻게 될까요? 네, 굉장히 맞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이시고요. 네네. 예. 그래서 컨설팅이 들어가면 좋은 이유가 컨설팅 결과로서 저희가 결과 보고 리포트에다가 이제 이런 거를 추가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업무를 다른 쪽으로 이관을 한다든지 네. 혹은 다른 사람을 고용을 하는 형태로. 네. 사실 금융권에서는 지금 557이라는 거를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557? 예, 557이 그건 뭐냐면 뭐예요? 네. 전체 그 IT 인력의 5%는 보안 관리자이어야 하고 예, 그러면 전체 그 IT 예산 중에서 7%는 보안 예산이어야 됩니다. 네. 예, 그리고 그거를 분기 단위로 계속 이제 금감원에서 체크를 하죠. 네. 예, 그래서 IT 인력을 많이 요즘에 늘려가는 추세이고요. IT 예산도 많이 늘려가는 추세에 근데 있습니다. 그 557은 누가 만든 거예요? 금감원에서 나온 지침입니다. 지침에서 난또 어디 뭐 소셜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그렇지 않습니다. 금감원이 금감위라고 말씀드려야겠네. 금융감독위원회입니다. 예. 자, 아까 뭐 다른 얘기지만 이게 방통위에서 이제 아까 그 뭐야 이거 이제 망분리 했잖아요. 네. 이거 이제 미래창조학부가 만들어지면 네. 어떻게 됩니까? 소관이 어디가 될까요? 글쎄요, 지금 그 부분은 너무 아직 뭐 장관도 없지만 아직. 네. 네. 민감한 부분이라서 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네네. 네. 네. 자, 그러면 또 질문 또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희님, IBM의 애플리케이션 가상화 제품 이름은 무엇인가요? 기존 다른 방식에 비해서 추가 비용은 어느 정도 될까요? 요 질문도 저희 컨택해 주시면 네네. 저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네네. 재미있는 질문 중에 하나가 네. OS에 대한 더블 차징을 네네. 물어보신 질문이 있었어요. 네네네네. 예. 그 부분이 누구신지 좀 밑으로 가시면 있을 것 같은데 그 질문 해드릴게요. 왜냐면 네네네. 굉장히 라이센스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 네. 제가 가상의 OS를 하나 더 띄우는 거잖아요. 네. 어쨌든 윈도우가 하나 그렇죠. 더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익스플로러 하나 더 띄우는 것이고요. 그럼 하다 보면 여기다가 제가 오피스를 더 깔아야 된다는 것도 발생할 수 네네. 있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그걸 공짜로 쓴다? 그건 좋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보통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SBC 기반 방식에서는 무조건 이제
그 VDI 개수대로 되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CBC 기반 방식에서는 현재까지 나와 있는 이제 커널 가상화, 어플리케이션 가상화, 그다음에 하드웨어 가상화 네. 방식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네. OS 차지하는 방식이. 네. 저희하고 얼라이언스로 맺어져 있는 방식은 일단 기존에 있는 OS를 최대한 공유해서 쓰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어플리케이션 가상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OS를 차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운영 그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를 더 한다라고 네. 하면 그거는 또 이제 다른 이야기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인터넷 전용 환경에서는 OS는 최대한 원래 로컬에 있는 OS를 공유해서 쓰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쓰는 그 문서를 내려받아서 문서를 봐야 되겠다라고 하면 네. 거의 뷰어를 많이 쓰도록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유지연님, 중국이나 북한 같은 폐쇄적인 국가 외에 망분리 형태의 네트워크 구조를 적용하고 있는 국가가 있는지요? 근데 네. 중국이나 북한이 망분리 구조로 되어 있는 건가요? 철저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저 이런 질문 되게 좋아하고요. 네, 좋으신 질문이시고 네.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EU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는 협회 단체를 중심으로 네. 스스로 알아서 하죠. 그래서 네. 시트릭스 제품 자체를 아예 가지고 들어와서 거기서 요구하고 있는 이제 VLAN이라든지 VPN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바로 온만 시켜서 네. 이네이블만 시키면 망분리 솔루션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네네. 이미 서양에서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네네. 우리는 지금 이제 막 네. CBC 기반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그들은 이미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보안의 모범과 규준을 만들어서 규정을 만들어서 하고 있다는 것이고 네네.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알아본 바로는 네. 중국이 네. 특정 규모 이상의 은행을 설립을 하려고 하면 그 은행에서 직접적으로 고객 정보에 혹은 그 뱅킹 정보로 들어가는 기관계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PC는 망분리해야 됩니다. 네, 중국이 그렇습니다. 네. 북한은 어떨까요? 북한은 정보가 없어서 네. 제가 정보를 드리기 저는 갑자기 이 질문을 보니까 혹시 나중에 우리 시청자 중에서 네. 이북에서 듣는 사람 없을까? 우리 플래나이트를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북에서 네. 이 방송을 듣는 날이. 네, 질문도 해주시고. 네네, 그렇죠. 네, 물론 사투리 좀 있겠지만.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질문. 최기호님, CBC 밴더별 가상화 방식이 차이가 있는데 장단점이 무엇인지요? VDI 솔루션만으로도 가능하겠죠. VDI 솔루션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틱스라든지 이런 제품 아까 아예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제품 이용해서 충분히 망분리 제품으로 솔루션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CBC 방식에서 밴더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커널 가상화, 어플리케이션 가상화, 하드웨어 가상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커널 레벨 가상화 방식 같은 경우는 기존의 로컬에 있는 OS 환경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네. 그대로 쓴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공유를 많이 해서 쓰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XP이면 제가 인터넷 전용으로 OS 환경을 만들 때도 XP 환경으로 구축이 됩니다. 제가 XP 로컬 PC에 인트라넷 전용에다가 XP를 쓰고 있는데 나는 인터넷 전용 OS를 7으로 해달라, 비스타로 해달라. 이건 안 됩니다. 근데 CBC 기반 중에서 이제 그 하드웨어 가상화를 아예 하는 곳이 있습니다. 하드웨어를 가상화하고 그 하드웨어 위에다가 또 다른 가상 커널을 올리고 그 위에다가 또 다른 가상 OS를 올리는 이제 제품이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로컬에 있는 OS하고는 완전 별도로 분리가 되죠. 그러면 제가 XP를 쓰든 7을 쓰든 상관없이 인터넷 전용 OS도 별도로 7이든 XP든 뭐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남는 OS를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윤여영님, 그럼 이제 이렇게 망분리도 되고 그러면 보안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건지요? 윗분들한테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지요? 네. 사실 완전이라고 아니면 당분간 당분간이라고 하셨어요. 우리나라의 그 지금 현재 보안 시장을 이끄는 규제는 3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전자금융거래법, 그다음에 말씀드린 망법 오늘,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 일반법인 이 3가지 법이 가장 지금 현재 보안 시장을 이끌고 있고요. 이 법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준수하셔야 되는 보안 규제는 더욱더 네. 늘어날 수도 있고요. 법이 조금 더 완화되게 되면 조금 완화될 수도 있고 네. 그런 형국이라고 볼 수 있고 윗분한테도 그래서 지금 당장 지켜야 되는 건 망법에 대한 준수 네. 때문에 망분리를 하셔야 되지만 차후에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뭐 다른 법이 변하게 된다면 네. 뭐 자기가 속해 있는 산업군에 따라서 다르겠죠. 네. 지금 망분리는 이제 지금 들어와 있는 분들은 금융권은 만약에 없으시다면 전자금융거래법에 해당이 안 되시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정주님은 이제 CBC 때문에 MS하고 오토데스크가 대판 싸운 적이 있습니다. 코멘트 주셨고요. 네, 이런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이해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박동식님, 망분리 시 소프트웨어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비용 절감 방법이 있을까요? 요거 또 네. 박동식님도 저희한테 연락 따로 주십시오. 저희가 네. 관련돼서 최대한 소프트웨어를 절약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저희가 또 솔루션이 있거든요. 네, 그 솔루션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창현님, 국정원 CC 인증 제품을 사용할 경우 보안 적합성 검사를 면제해 주는지요? 이분은 네, 오해를 하신 게 보안 적합성 심사를 받으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요건이 있습니다. 네. 근데 국정원 CC 있다는 것 자체가 예, 그 부분은 사실 신경을 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다시 대신에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외산 제품을 가지고 들어와서 제가 쓰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보안 적합성 심사를 이제 신청을 한다든지 이제 해야 되겠죠. 네. 전승후님, 논리적인 망분리 후 동영상 등 다량의 트래픽이 필요한 서비스의 경우 통신망의 안정성에 따라 속도 등 사용자가 불편하는 그런 것을 해소할 방안은 있는지요? 네. 사실 많이 좀 힘들고요. 아예 말씀을 드리면 논리 망분리를 하시고 나서 그다음에 다량의 트래픽에 의해서 속도라든지 안정성이 떨어지는 곳은 어디냐면 로컬 환경은 아니고요. 네. 로컬 환경은 오히려 더 깨끗해집니다. 왜냐하면 인트라넷만 쓰게 되니까 네. 사람들이요. 네. 근데 이제 결국에 인터넷 환경에서 느려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여기에는 사용자들이 좀 익숙해지는 것이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사용자의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안정화시키느냐. 네. 그게 좀 부분이 있고 사실 CBC 기반 기술들이 많이 앞으로도 좀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속도 부분도 어느 정도는 이제 기술에 좀 의존해서 발전하지 않을까, 좀 따라와 주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최영성님, 망분리된 시스템에서 인트라넷에서 사용하는 DB를 스마트폰에서 접속이 가능할까요? 잠시만요. 망분리된 시스템에서 인트라 업무용에 사용하는 DB를 스마트폰 DB 를 등으로 접속이 가능할까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무슨 말씀이죠? 망이 분리된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닐까요? 업무용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외부 인터넷 업무용 쪽의 망에 속해 있는 DB를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서 외부에서 접속이 가능한지 그런 접속 가능하도록 풀어 놓은 것도 있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요 말씀해 드릴게요. 그 금융권 중에서 이제 보험사들이죠. 네. 보험사 같은 경우는 제가 PDA라든지 아이패드라든지 이런 거 들고 다니잖아요. 제가 그러면 그분들 이제 앱으로 요즘엔 다 설계를 해주세요. 네네, 앱 그렇죠. 설계하시고 그분들 그렇죠. 정보 넣고 왜냐면 이제 그러면 이제 이분이 회원 가입을 하는 거죠. 가입을 네네. 할 때 어떻게 하냐면 타고 들어가갖고 그분의 정보 이전 기록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네네. 그리고 왜냐면 허가가 나야지 그분을 가입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할 때는 접근이 가능한데 네. DB로 직접 접근을 하도록 허가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중개 서버를 두게 되고요. 네. 그 중개 서버가 대신 이제 정보에 대한 쿼리 값을 날려주는 형태가 되겠죠. 절대로 직접적으로 네. 접근을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네네. 자, 그다음에 근데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망분리가 되면 기존에 이제 업무 이제 환경이 근무 환경에서 사람들이 요새 bring your own device 자기 디바이스도 있잖아요. 많이. 예. 그러면 이렇게 될 바에야 외부 인터넷도 느려질 거고 네. 그렇다면 그냥 자기 그냥 디바이스에서 네. 외부 인터넷은 네. 그걸로 하는 사례가 많아지지 않을까요? 네, 굉장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그 예전에 좀 저쪽에 인턴 생활을 좀 했었거든요. 네. 대기업에서요. 대기업에서 인턴 생활을 젊었을 때? 네, 젊었을 때. 아주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한 10년 전인 것 같습니다. 네. 10년 전에 네네.
이제 그 인터넷 썼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한참 다음과 네이버가 업무용으로 쓰고 계실 때예요. 보통 다음하고 네이버를 이용해갖고 업무용으로 쓰고 계실 때였는데 그때 인터넷 안 되는 PC도 굉장히 많았고요. 모든 PC들은 다 인터넷 이제 그 라인 연결해서 쓸 때였었거든요. 사실 그때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부장님이 퇴근을 안 하시면 생각해보면 참 정말 황당했었죠. 부장님이 퇴근 안 하시면 차장님도 퇴근 안 하고 차장님 퇴근 안 하시면 과장님 퇴근 안 하세요. 지금 회사에서도 그런 회사도 종종 있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금융권에 있기 때문에 저희 와이프도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 와이프는 뭐 하냐라고 하면 인터넷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인터넷도 안 되게 이게 막아버리면 그럼 과연 우리는 뭘 할 것인가? 카톡 해야죠. 카톡.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결국엔 링 온디바이스로 자기 이제 아이패드 뭐 이런 거 들고 다니면서 자기가 하지 않을까. 그때 생각해 보면 참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책도 읽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렇죠? 인터넷도 마음대로 되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때 뭐 저는 제 기억에는 자판기 가서 커피 뽑아 마신 척하면서 그냥 담배 피고 그냥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자, 이모재님, 고객센터의 상담원은 외부 인터넷 사이트를 보면서 상담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물리적 망분리가 최적일 듯합니다. 맞는지요? 좀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좀 더 만약에 심도 있는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처 남겨주시거나 하시면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인식님, CBC 구축 시 가상화 OS를 업무용으로 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인터넷용으로 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아니면 상관이 없을까요? 가상 OS는 일단 무조건 인터넷용으로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업무 환경은 어쨌든 최대한의 성능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자, 나기무님, 안드로이드나 아이폰도 분리가 가능한지요? 요거는 질문이 조금 저도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오늘 지금 3시인데요. 자, Q&A 여기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 지금 여러분들 더 궁금한 거 있으면요, 이메일 어드레스 최영찬님 이메일 어드레스 있으니까 거기 댓글에 보시면 그걸로 이메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또 안내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4월부터 저희가 플랜 IT가 이름이 이제 IBM 온에어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 플랜 IT가 IBM의 모든 것을 다 방송을 한 게 아니라 일부분을 했는데 4월부터는 IBM에서는 모든 영역, 모든 분야 것이 다 이런 식으로 온라인으로 또 공유가 되고 또 그런 것이 좀 녹화 편집돼 가지고 뭐 유튜브라든지 여러 군데서 여러분들 쉽게 접할 수 있게 그렇게 바뀝니다. 자, 그리고 4월 달은요, 저희가 이제 그 네트워크 서비스 주제가 네트워크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 센터를 이전한다든지 어차피 오늘도 이제 망분리에서 네트워크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전문가를 모시고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설문조사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설문 마저 다 응해주시고 특히 이제 맨 마지막에 그동안 이제 플랜 IT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느꼈던 좋았던 점들 또 이런 점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또 앞으로 여러분들 또 이런 식으로 앞으로 방송이라든지 이런 지식 공유 같은 거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는 것들 편하게 적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마치는 걸 하죠. 두 번째 출연이고요. 그래서 나름 열심히 준비하고 참여했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모습으로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